그래서 오늘 피부 건강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 거고요. 누구와 함께 피처링 바이 영양제 전문 회사 유사나와 함께 피부 건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예쁜 피부 늘 젊으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할 때 피부 관리라 하면 이런 트러블이 없는 피부, 색소 침착이 없는 피부, 매끈한 피부, 그리고 뭐라 그래야 되죠? 반짝거리는 피부, 그리고 모공이 없는 피부, 애기 피부 같은 피부를 원하죠. 이렇게 하려고 피부 관리를 한다고 생각해서 뭐 어떤 게 좋네, 저게 좋네, 저거 쓰면 반짝거리네 막 이러면서 이런 화장품들을 많이 찾으러 다녔고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그냥 어떤 거 일시적인 거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고, 이 피부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걸 알고 나서부터는 이런 노화에 대한 것도 노화를 집중해서 걱정할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런 트러블, 밖에 보여지는 것을 또 걱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것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걸 알게 됐는데요. 일단 노화가 된다는 거는 음식에서 오는 요인도 되게 많고, 스트레스나 외부 요인, 환경 요인에 의해서 또 노화가 이루어지는 게 많은데요. 사실은 우리 피부는 다른, 이렇게, 이 도대체 피부가 뭐지라고 얘기하시는데, 피부는요, 우리 몸의 가장 큰 장기입니다. 피부 세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들이 모여서 장기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의 가장 큰 장기가 피부 다음에 간이에요. 피부는 우리 몸의 가장 큰 장기고요. 그리고 피부가 하는 역할이 있는데, 이렇게 겉으로 보여질 때 아름다워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거 하고, 저희가 대부분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신체를 보호한다, 외상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기능만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가장 큰 기능은 요 6가지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거. 근육하고 뼈와 같은 공통적인 역할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신체 각각의 부위를 연결해서 하나의 단위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맞죠? 몰랐어요. 이 기능이 있다는 거는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피부 탄력이나 신축성이 필요한 거지, 보기에 좋지 않으니까 주름 감소가 필요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뼈와 같이 신체를 연결하고 신체 부위를 연결해서 이렇게 움직임을 자유롭게 해주려고 하면 피부 탄력성이 정말 중요한 거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누구나 알다시피 외상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해야 되는 거, 그리고 피부는 체온 조절을, 수분 조절하면서 체온 조절을 하기 때문에 저희 생명과도 굉장히 직결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공이 깨끗해야 되는 이유는 피부 트러블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체온 조절을 잘하기 위해서. 땀을 잘 흘려야 되거든요. 열을 줄였다 냈다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체온 조절을 하는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수분 및 전해질 균형 유지. 마찬가지예요. 체온 조절하면서 저희 몸에 있는 수분을 조절하는 기능까지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증이나 쾌감, 자극 감지해서 몸의 위험을 감지하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고요. 우리 몸에서 꼭 필요한 영양소, 비타민 D 합성을 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는 유해한 물질의 체내 침투를 막아주고, 그 다음에 신체 내 필수 화학 물질과 영양소 유지하고, 태양이 방출하는 자외선,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가 겉으로 보여지는 우리 외관상의 그런 기능만 한다고 생각했는데,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정말 우리의 장기, 소중한 장기이다 라는 거를 이제 점점 더 잘 알게 됐어요.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피부에 관련된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는 진실이잖아요.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것들이, 그러니까 피부를 잘 보호해 가지고 잘 써야 되는, 우리 기능을 잘 유지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걸 해야겠구나라고 봤는데, 우리 보면은요, 피부 이런 세포 기능을 방해하는 요소가 다른 게 아니라요, 첫 번째가 자외선이에요. 자외선 차단을 잘 하지 않았을 때 피부 노화만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야 되더라고요. 근데 너무 또 꼼꼼히 바르게 되면 우리 피부 기능이 제일 좋았던 거 뭐였어요? 우리의 몸에 필요한 비타민 D 합성에도 참여를 하는데, 너무 꼼꼼하게 또 자외선 차단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비타민 D 합성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완벽하게 차단해서도 안 되고, 적정한 수준을 가지고 차단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차단해야 되는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피부 주름만
고민하고 트러블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이런 근본적인 것들을 고민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자외선이고요. 이 자외선을 왜 자꾸 강조하냐면 요즘에는 화장품마다 뭐 스킨이든 뭐 크림, 로션이든 여기에 약간 자외선 차단제가 약간씩은 들어가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요거는 화장품 학회 그 논문이에요. 논문의 일부를 발췌한 건데 여기 보시면 이따가 다 원본을 올려드릴게요. 보시면 결국에는 우리 피부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자외선인데 자외선이 피부를 침투해서요. 이 세포를 망가뜨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 노화도 일어나고 피부 주름이 생기고 트러블도 생기고 막 이런 것들을 원인을 제공하는 게 가장 큰 게 자외선인데 우리가 환경이 지금 어때요?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호주에서는 피부암이 가장 사망 원인이 1번이거든요. 왜냐면 오존층이 파괴돼가지고 자외선이 너무 강해서 거기는 피부암 걸리는 높다고 해요. 그게 비율이 되게 높다고 하는데 그 모든 요인이 자외선이고 지금 오존층이 파괴된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한테는 결국에는 우리 피부는 지금 환경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 피부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근데 자외선을 만나면 막 피부 손상, 세포 손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해서 야기될 수밖에 없다. 그래갖고 화장품이요. 옛날에는 그냥 보습 기능만 잘하면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화장품이 해줘야 되는 역할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여기 보시면 항산화제가 포함이 돼서 세포 노화를 방지해 줘야 되고요. 자외선 흡수제로서의 자외선을 예방하는 것도의 역할도 해야 되고요. 주름 개선제로서의 역할도 해야 되고 미백조로서의 역할도 해야 되고요. 면역. 이 바이러스가 요즘에 최근에 나온 거는 코로 호흡기로 거의 대부분은 감염이 됐었는데 요번에 나온 거는 눈으로도 눈만 봐도 바이러스 감염은 됐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제 바이러스에 대한 것도 잘 봐야 되는데 면역 조절로서도 역할을 하는 그래서 우리가 피부 화장품이 그냥 보습제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이제는 많은 기능을 요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나중에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 자외선이 피부에 침투가 됐을 때는 수분도 증발시키고 그 다음에 콜라겐 합성도 막고요. 그 다음에 세포 손상도 일으키고 단백질 합성도 막고 여러 가지로서의 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1번으로는 자외선 차단을 잘 해야 된다라는 거.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 히알루론산 사슬의 절단, 멜라닌 생성 반응 촉진, DNA 산화. 이따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DNA 산화를 자외선이 시킨다는 거 이거 되게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피부는요 27일마다 완전히 바뀌고 평생 1000번 정도 새 피부가 된다는 뜻을 있는데 세포가 재생할 때는 DNA가 완벽히 복사돼야지만이 이 세포가 자기 기능 유지를 잘하거든요. 근데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DNA 산화를 자외선이 시키기 때문에 되게 자외선 차단은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됐어요.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장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런 거거든요. 이거는 보이지 않는 기적에 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세포 재생이라는 파트에 보시면 뭐 장세포, 체내 세포가 며칠에 한 번씩, 뼈는 언제 이렇게 재생되는지 여기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피부는 약 27일마다 완전히 바뀐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장품을 고를 때 보습이 잘 되는 거, 향이 좋은 거, 끈적임이 없다, 발림성이 좋다 이걸로만 고르기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잘 골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피부 세포를 잘 지키려면요. 1번은 우리 피부가 뭐 한다고 그랬어요? 체온 조절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체온 조절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체온 조절 잘 하려고 하면은 각질이 잘 제거가 돼야 된다고 했어요. 땀을 잘 배출하고 이게 그죠? 땀이 잘 나게 하고 잘 배출돼야 되니까 1번 그래서 각질 제거 통로를 열어줘야 되죠. 그리고 산화된 세포를 예쁘게 해주려고 하고 막아주려고 하면 항산화제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 피부
세포가 재생되는 거, 뭐 간세포 재생, 뭐 위의 세포가 재생, 면역세포 재생 이런 거 모든 거가요. 재생하려면 원료가 필요합니다. 그 원료가 바로 영양 공급이에요. 근데 거기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충분한 수분 공급이에요. 우리 영양소는 혈액을 타고 지나다니는데요. 혈액이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있어서 수분도 너무 중요하고요. 체온 유지하는 데 또 수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세포가 못생겨지지 않으려고 해도 몸 안에 수분이 충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분이 공급이 잘 돼야 되고 잘 쉬어야 됩니다. 충분한 수면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장기, 우리 몸의 가장 큰 장기의 세포, 피부 세포를 지켜내는 방법은 요 5가지를 좀 염두에 둬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염두에 둔 걸로 기준으로 화장품을 골라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셀라비브를 제가 왜 이렇게 강력하게 추천을 해드리냐면, 셀라비브는 요 5가지 것들을 잘 공급을 아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노화 예방을 위한 안전한 원료를 사용한 피부는 아시죠? 여러분 독에 물렸을 때, 뱀이 물었을 때 독이 어떤 게 제일 빨리 퍼지는지 아세요? 물었을 때하고 마셨을 때하고 뱀이 물었을 때 독이 훨씬 빨리 퍼지거든요. 마시면 간에서 해독되고 막 이러기 때문에 좀 치사율이 덜하다고요. 근데 물리게 되면 100%라고 하는데 그거는 바로 혈관을 타고 바로 흡수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안녕. 그래서 이 노화 예방을 위한 것도 있지만 안전한 원료 사용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탄력 유지 개선을 위해서 노화 예방, 요거는 그 주름 개선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 그리고 세포 모양을 예쁘게 세포를 보호하기 위한 항산화 성분이 당연히 많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수분 공급, 손실을 막아주는 성분 들어가 있으면서 체온 유지를 잘할 수 있도록 각질 제거가 또 잘 돼야 된다는 거, 피부 재생을 도와주기 위해서도 죽은 세포는 잘 떨어져야 되는데 그것도 잘 제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까 27일마다 피부가 다 새로 태어난다고 마이런 웬치가 얘기를 했잖아요. 마이런 웬치가 얘기했대. 마이런 박사님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매 시간마다 피부가요, 60만 개의 그 박피 있죠. 그러니까 죽은 세포가 떨어진다고요. 매 시간마다 이렇게 탈락이 된다고 합니다. 죽은 세포가. 그렇게 되니까 이런 것들이 잘 떨어져 나가려고 하면은 각질 제거, 잘 안 된 것들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각질 제거도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외선 차단을 잘 하면서 피부 보호막을 보호해야 되는 또 원료를 또 함유하고 있는 것들을 골라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셀라비브가 원료로 썼어요. 이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백화점에서 아무리 비싼 거라고 하더라도요, 안전한 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그리고 항산화 성분이 되게 미비하게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피부 장벽 보호를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대부분은 수분 공급이나 수분 손실을 막아주는 거, 미백 기능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은 갖고 있어요. 타사 화장품이나 백화점에서 파는 일반 화장품들도 이런 것들은 갖고 있는데 안전한 원료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되게 많고요. 피부 장벽을 손상시키는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것도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꼭 필요한 이 3가지를 갖고 있지 않은 화장품이 많은데 유산화는 가지고 있다. 이게 완전한 차이더라고요. 그래서 유산화는 지금 현재 우리한테 꼭 필요한 거 있죠. 피부 기능을 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 다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항산화제를 진짜 많이 사용했어요. 화장품 각각 보면은 항산화제 원료를 되게 많이 사용했고 보습 성분도 많이 넣습니다. 그리고 기능을 위한, 요즘에 꼭 필요한 기능이 뭐냐면 주름을 예방하고 주름을 개선하는, 이게 탄력하고 관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개선하는 성분도 함유하고 있고요. 미백 기능을 가지고 있는, 멜라닌이 너무 많이 생성이 돼도 문제거든요. 이것도 피부암을 유발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멜라닌 색소를 억제하려면 미백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능을 포함한 원료도 가지고 있으면서 원료는 엄청 많죠. 이런 기능을 하고 할 그런 연료는 너무 많은데요. 지금 이 시대에 최적화된 이런 기능을 하는 거에 있어서 최적화된 원료를 썼어요. 그리고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우선 10년간의 탄생으로 된 거, 10년간의 연구로 탄생됐다라는 거는 맞습니다. 제가 앞서서 찝어드린 것처럼 유산화가 완전하게 차별성을 갖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피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인 우리 피부를 보호하고 잘 기능 유지를 할 수밖에 없는 원료들을 포함해서 기술력을 포함시켰는데, 그런 거를 봤을 때 타사는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엄청난 연구 끝에 탄생한 게 맞고 안전성에 대한 인증을 받았죠. 다른 회사 제품들도 보습 기능, 미백 기능 이런 거 갖고 있다고 해도 안전하지 않는 경우 많은데, 유산화는 파라벤 프리, 이런 거 셀프헤이트 프리, 안 좋은 건 일단 안 넣습니다. 그러면서 유효기간이 있어요. 방부제가 없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있거든요. 심지어 머리 감는 샴푸, 린스, 샤워젤, 몸 닦는 샤워젤까지 해도 이렇게 익스파이어드 해갖고 날짜가 적혀져 있어요. 화장품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대부분 쓰시는 화장품에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쓰고 계시는 거를 더 쓰고 셀라비브를 쓰시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거는 그냥 박스에 넣어서 어디다 올려놓으시고 요거 쓰세요. 그리고 이거 쓰면서도 나는 진짜 못 믿겠는데, 그러면 10년 있어서 다시 꺼내 써도 괜찮습니다. 그것들은. 밖에 있는 것들은 유효기간이 없어요. 유통기간이 없습니다. 파라벤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서요. 진짜 세대를 거쳐서도 써도 안 썩어요. 근데 유산화 제품은 이렇게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실험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 샤워젤 샴푸 요거를 끝에 조금 남기고 2년도 아니죠. 이 유통기간 지난, 2달 지난 정도 갖고 있어 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변질돼가지고 이렇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향도 이상하고 냄새가 변했어요.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렇게 안전한 원료로 만들었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있다라는 거,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리브오일 추출물은 강력한 항산화제예요. 앞에서 보여드렸죠. 자외선으로 인해서 피부가 세포가 망가지는데 항산화제만이 이거를 보호하고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어서 가장 좋은 원료, 올리브오일이라고 하는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올리브 항산화제를 썼어요. 그리고 인텔리전스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저희 피부가 이렇게 3계층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피부 깊숙이 전달될 수 있는 특별한 기술을 여기다 함유시켰습니다. 그리고 잘 쓰지 않는 이런 서더노드 추출물, 커피 추출물, 이건 잘 쓰지 않아요. 다른 원료들 보시면. 요즘에 좀 각광받고 있죠. 활성 펩타이드. 유산화는 그 전부터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펩타이드는 최근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별거 아닌 화장품이라고 했는데 정말 화장품이 별건가? 막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아무거나 써도 되지, 약간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그렇지 않다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유산화에서 최적화된 식물 포뮬러,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유산화는 피부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기능을 잘할 수 있는 원료만 선별했다라는 거, 기술력을 포함했다. 여기 있어요. 그래서 깊숙이 전달되는 흡수력이 인텔리전스, 순한 식물 성분, 과학으로 만들었다라는 거, 그리고 노화로 인해 무너진 피부 장벽을 탱탱하고 윤기나게, 이거 그냥 좋은 말만 갖다 놓은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주름 개선, 그리고 무너진 피부 장벽을 탱탱하게 수분이 또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표현을 너무 잘해가지고 그랬는데, 일단 첫 번째, 저희가 지우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저희는 유산화에는 지우는 거가 3가지가 있거든요. 리무버가 있고 폼 클렌저가 있고, 그 다음에 피부를 그냥 자체적으로 본질적인 거를 해결해주는 크림 타입으로 되어 있는 클렌저가 있는데, 일단 1번을 먼저 볼게요. 저희가 건조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건조한 거는 이런 세안제부터 건조함을 만들어요. 왜냐면은 피부 껍데기까지 싹 다 지워내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피부 보호막은 납으로 두고 이렇게 더러운 것만 잘 지워야 되는데, 그런 게 찾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도 요즘에는 피부 보호막을 보호하면서
지저분한 것만 지우는 순한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유산화를 따라갈 수 없죠. 왜? 수분을 챙기면서 갖고 가는 리무버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모이스처라이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수분은 지키고 피부는 깨끗하게, 그래서 모공도 깨끗하게 할 수 있게 여기에 보시면 각질 제거에 좋은 시트릭 애시드가 들어있어요. 수분감이 정말 좋아서요. 저는 진짜 악건성이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리무버를 잘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피부 트러블이 더 심했거든요. 모공이 자꾸 화장으로 인해서 막혀가지고. 근데 이거 쓰고 나서부터는 훨씬 더 촉촉하게, 그리고 잘 지우니까 피부가 훨씬 좋아지더라고요. 피부톤도 균일하게 바뀌고. 그래서 리무버는 이게 액상이라서 이런 걸 꼭 사야 되나, 폼을 사는 게 낫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는데 꼭 써보세요. 꼭. 그리고 만약에 어디 갔는데 특히나 비행기 타고 갈 때 비행기 물 쓰기 좀 그렇다 이런 때 있잖아요. 화장은 좀 지워야 되고. 그럼 이걸 솜에다 묻혀가지고 얼굴을 싹 지워보세요. 그리고 나서 조금 있으면 피부는 쫀득하고요. 매끈한데 끈적임 없고 개운해요. 물이 딸이 없어도 리무버 지우는 걸로 깨끗하게 잘 지울 수가 있고요. 특히나 애들은 저희가 폼 클렌저 잘 안 쓰죠. 애들은 엄청 각질 제거를 안 해도 자기네가 알아서 잘 이렇게 떨어지고 다 재생되고 이렇게 잘 하거든요. 그래서 잘 안 쓰는데 그래도 좀 써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폼이나 이런 것들 써야 되는데 어른들이 쓰는 건 너무 강하니까 쓰시면 안 되고, 요거 쓰면 좋아요. 이거 쓰면 너무 좋고, 저희도 화장 안 했을 때 밖에 나가서 그냥 물 세안하지 마시고 요걸로 하시게 되면요 아주 코밑이 엄청 더러워요. 우리 막 어른들 목도 깨끗하게 닦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로 닦으시면 깜짝 놀랍니다. 남편 뒷목 닦아줘 보세요. 그날은 잠깐 따로 자고 싶을 거예요. 그만큼 모공에 이런 것들 숨어 있는 것까지 깨끗하게 지워주는데 수분은 지켜주는 아주 신통방통한 아이입니다. 그래서 꼭꼭꼭꼭 써보기를 제가 추천드리고요. 건조하신 분들은 이거부터 써서 클렌징을 하시게 되면 수분감을 계속 높여갈 수가 있어서 정말 강력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는 폼 클렌저인데요. 여드름 피부 있으신 분들이 뽀득뽀득하게 씻는 걸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너무 뽀득뽀득하게 씻게 되면 또 피부 보호막을 벗겨내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죠? 사과를 껍데기가 있으면 보호막 역할을 하니까 좀 낫지만 껍데기 다 벗겨놓으면 어때요? 사과가 갈변되면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외부 충격으로부터 다이렉트로 받아버리니까 잘 상하죠. 그래서 피부 보호막을 보호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피부를 덜 상하게 하기도 하고 저희를 보호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런 클렌저 제품들은 그런 걸 다 싹 지워버리는 경우가 많고, 산성인 경우가 많아요. 강산성. 근데 이건 약산성이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이거 쓰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폼이 부드럽고, 그리고 여기 안에도 항산화제 충분하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보습도 잘 될 수 있는 원료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항산화, 스코알렌이 보습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화장품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항산의 성분. 그 다음에 보습을 높여주는 성분. 그 다음에 기능. 미백 기능과 또 뭐죠? 탄력을 잡아주는 기능을 할 수 있는 원료가 들어있느냐, 안 들어있느냐. 이거를 생각하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세안제부터 다 챙겼습니다. 항산화제, 보습, 그 다음에 검은콘 추출물 이런 것들이 탄력을 잡아주는 원료 중에 하나인데요. 최근에 발견된 원료입니다. 가장 좋다고 알려진 최근에 갖고 있는 원료를 썼어요. 유산화는. 그리고 식물유래 세정 성분으로 피부 보호막을 보호하면서 더러운 걸 지워주는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크리미 폼 클렌저는 사실은 좀 건성이다라고 하시는 분들 말고요. 여드름 피부한테 제가 좀 추천을 드리고요. 깨끗한 모공 클렌징이 필요하신 피부, 메이크업 잔여물 걱정되는 분, 민감해서 클렌저 아무거나 못 쓰는 분, 쓰고 나면은 너무 건조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한테 꼭 추천드리고요. 하는 방법은 1, 2, 3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가 너무 중요해요. 손을 깨끗하게 닦은 다음에 물이 손에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콩 한 알만한 크기로 짜서 손으로 먼저 거품을 내신 상태에서 얼굴에다가 문지르시는 건데 동글동글동글하게
반대 방향으로 좌우로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있잖아요. 하시면 얼굴에도 털이 있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작은 털이 있는데 털 때문에 한쪽 방향으로 세안을 하게 되면 더러운 거가 털에 묻혀가지고요. 이렇게 덮여버려요. 근데 요즘에 나오는 화장품이 밀착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잘 안 지워집니다. 그래서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양방향으로 해주셔야지만이 이렇게 털에 끼어있는 노폐물까지 싹 지우기 때문에 깨끗한 세안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거품 만드신 다음에 마사지 하듯이 하고 헹궈내시면 이렇게 뽀득뽀득한 느낌은 드는데 피부가 건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용 방법으로 사용하시게 되면은 정말 만족감 있게 사용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피부가 근본적으로 개선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저는 젠틀 밀크 클렌저를 추천을 드리고요. 너무 악건성이신 분들도 요거를 추천을 드리는데 밀크 클렌저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밀크 이렇게 거품이 나지 않고요. 크림 형태이기 때문에 미끄덩거리는 기분을 싫어하시는 분은 리무버와 함께 쓰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텍스처는 너무 좋아요. 생크림이 아니라 슈크림 있죠? 빵에 들어가는 슈크림을 피부에 얹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바르게 되면 물기가 생기면서 촉촉한 느낌으로 이렇게 그 크림 제형이 물처럼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지워지는데 약간 미끄덩거리는 느낌이 있어서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하고 나서 물세안 하시고 리무버로 한 번 더 닦아내시고 물세안 한 번 더 하시면 개운하기도 하지만 악건성인 부분은 피부 개선을 아주 제대로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건강한 수분 밸런스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 안에 유산균이 들어가 있는데 락토바실러스라고 하는 유산균이 들어가 있고요. 콩 추출 발효 여과물이 들어가 있어서 피부에 사는 좋은 균주를 넣어놓은 거라서 피부를 근본적으로 잘 개선시키는 데 있어서 젠틀 밀크 클렌저만큼 좋은 게 없어요. 악건성이신 분들은 진짜 폼보다는 이게 훨씬 좋습니다. 아시다시피 여자든 남자든 45 이후에는 몸에서 생성되는 영양소가 거의 없다고 그랬잖아요. 꼭 필요한데도 생성 안 되는 경우도 많고요. 노화가 촉진되는 이유는 수분이 날아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수분을 공급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건조한 피부 45살 넘어가면 남자든지 여자든지 피부가 건조하다. 어쩔 수 없다. 근데 이런 것들 써주시면 훨씬 좋습니다. 자극 없이 쓰실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여기 수분 증발 차단하는 세라마이드, 보습 성분 들어가 있죠? 양질의 단백질과 풍부한 미네랄 들어가 있다고 했어요. 영양 공급까지 들어가 있는데 자외선을 직방으로 맞게 되면요. 피부의 단백질을 파괴하기 때문에 단백질 공급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화장품으로 공급하거나 활성팝타이드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화장품으로 공급하거나 음식으로 공급하거나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천연 유래 계면 활성제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천연 원료 기반이고요. 깨끗한 세정력, 피부 수분 유지. 여기 보시면 밖에 나와 있는 합성 계면 활성제 쓴 클렌저는 수분을 더 증발시키고 보호막을 파괴하고 그러니까 건조한 거를 더 건조하게 만드는 악순환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깨끗하게 지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부 보호막을 파괴하지 않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기능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으로 보습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요. 피부 속 깊숙이 보습이 되면 될수록 좋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피부가 건조하신 분들은요. 요거 젠틀 클렌저 쓰지 않고 폼 클렌저를 쓰면은 촉촉하다고 했는데 왜 나는 건조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피부 속까지 토너가 잘 수분감이 촉촉하게 있는 분들은 저희 폼 썼을 때 너무 좋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폼을 썼는데 건조하다. 그러면 쓰시고 나서 토너를 충분히 2번, 3번, 4번 정도 뿌려주시거나 발라주시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피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입자에 대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 그게 인셀리전스 기술이에요. 인셀리전스 기술은 이 입자가 화장품 원료의 입자가 이렇게 피부에 떨어지면 떨어진 그 자체에서 그냥 고기만 흡수되는 게 아니라 자가 진동을 통해서 그 입자가 갈 수 있는 데까지 움직일 수 있어요. 이게 인텔리전스 기술이에요.
갈 수 있는 데까지 그 화장품 입자가 갈 수 있는 데까지 간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 깊숙이 수분이 전해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결을 정돈하고 트리트먼트 효과인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젖어 있는 그 촉촉한 종이에다가 잉크를 떨어뜨리면 어때요? 쫙 퍼지죠. 잉크도 아니야. 옷에다가 젖은 옷에다 잉크를 떨어뜨리면 어때요? 쫙 퍼지죠. 마찬가지. 피부도 촉촉한 상태에서 무언가를 발라줘야 쫙 퍼지면서 이 흡수도 잘 되고 기능을 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인 토너 너무 중요하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또 클렌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클렌징 단계에서 수분을 보호해 주면서 얘를 추가해 줘야 촉촉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영양분을 넣어주니까 쫙쫙 흡수되고 내가 필요한 기대하는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안에도 마찬가지로 항산화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름을 예방하는 성분 들어가 있고 보습을 위한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셀라비브 토너 사용 후에는 30분 이후에 180% 증가한다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 아이 에센스인데요. 아이 에센스 아시죠? 눈썹부터 여기 이거 뭐라고 하죠? 이거 광대뼈 있죠? 광대뼈까지가 눈이에요. 눈두덩이에요. 근데 여러분 해골을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러면 광대뼈부터 눈썹 있는 데까지, 눈썹 뼈 있는 데까지가 눈두덩인데 거기에는 뻥 뚫려 있죠. 다시 말하면 거기에는 피지선이 없고요. 근육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 에센스를 쓰시긴 해야 돼요. 주름이 잘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탄력이 다른 데보다 저하되겠죠. 근육이 없으니까. 그리고 뻥 뚫려 있어요. 피지선도 없기 때문에 너무 과한 영향을 줬을 때 비립종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가에 바르는 이런 화장품은 굉장히 잘 고르셔야 돼요. 눈가가 예민하기도 하고 잘못하게 되면 피부 트러블이 잘 나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탄력이 잘 떨어지니까 눈꺼풀이 자꾸 처지는 거예요. 나이 들면. 그래서 왜 어르신들이 가서 쌍꺼풀 수술 많이 하시잖아요. 눈꺼풀 처진다고. 그러니까 눈꺼풀에 있는 탄력을 잡아주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역할을 아이에센스가 너무 잘해요. 민감한 피부의 활력이라고 하는 거는 보습인데요. 보습을 잘 잡아줄 수 있는 아보카도 오일 있고요. 항산화 성분 들어가 있고 눈매를 매끈하게 좀 잡아준다는 얘기예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런 껍질 추출물이 들어가 있고 여기 마사지 효과를 있기 위해서 어플리케이터 형태로 되어 있어서 끝자락에 있는 거 이거는 덜어서 쓰시는 게 아니라 요 화장품 어플리케이터 이용하셔서 바르시면 마사지 효과까지 있으면서 붓기도 완화하고요. 눈가의 주름도 완화시킬 수 있도록 기능성 도구를 붙여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용 전과 사용 후가 되게 다르잖아요. 눈꺼풀이 자꾸 처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눈가에 바르시고 나서 좀 잔여물로 이렇게 눈꺼풀에 발라주시면 확실히 눈꺼풀이 좀 탱탱해지는 걸 느끼실 수가 있어요. 저도 눈꺼풀이 너무 내려와가지고 고민했거든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저 이거 3개월 열심히 한번 속는 셈 치고 썼는데 진짜 좋아지더라고요. 지금은 좀 답답하게 내려오는 것 같다 싶으면 좀 집중해서 바르고 있는데 이것도 고보습이고 고영양 제품이기 때문에 눈가 바로 밑에 바르시면 안 되고요. 여기 눈과 광대뼈 사이 이쪽으로 발라주셔야지 문제없이 보습은 충분하게 기능도 발휘할 수 있도록 좋은 위치가 바로 요 눈 밑과 광대뼈 사이 이렇게 둥그렇게 발라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비립종 같은 거 안 생깁니다. 그리고 눈가주름 빨리 없애려고 잔뜩 바르면 뭐 생긴다고요? 피지 조절 안 되기 때문에 바로 그 다음날 비립종 생길 수 있어요. 한번 생기면 비립종은 번지기 때문에 잘 사용하셔야 돼요. 바이탈라이징 세럼, 단백질, 활성 펩타이드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얘가 탄력을 잡아주는 데 있어서 엄청 좋아요. 그런 원료가 또 잔뜩 들어있어요. 코엔자임 Q10이 바로 이런 것들이 또 도움이 되거든요. 탄력을 잡아주는 데 있어서 진짜 좋은데 활성 펩타이드 들어있죠. 코엔자임 Q10도 들어있죠. 그래서 피부 주름 개선, 잔주름 개선, 그 다음에 턱선 무너졌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얼굴선 잡아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특별한 도구를 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쓰시게 되면 너무 좋은데요. 바르고서 그냥 대충 바르고 그냥 놔버려 두면 효과가 없어요. 여기에도 인셀리전스 기술이 들어갔어요. 이런 회색 라인은 인셀리전스 기술, 원료 자체가 진동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데까지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바르시면서 손을 따뜻하게 한 상태에서 발라주시면 더 좋고요. 바르면서 얼굴하고 손과의 마찰로 열감을 느끼게 해서 발라주시면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기능이 있는데 미백 기능을 할 수 있는 산자나무 오일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아세로라 추출물도 들어가 있는데 이건 항산화제로서의 역할도 하지만 미백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탄력 개선도 3시간 후에 2배 증가. 이거는 제대로 썼을 때. 어떻게 제대로 쓴다고요? 시간을 가지고 손과 얼굴에 바르는 그 마찰의 따뜻함으로 발라주셨을 때, 아니면 미리 이런 손바닥을 따뜻하게 하고 나서 이 제형을 발랐을 때 탄력이 이렇게 좋아집니다. 그래서 약간 화끈거린다, 페퍼민트를 얼굴에 바른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드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거는 이렇게 짝짝 당겨지는 느낌이기 때문에 놀라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짝짝 당겨지는 느낌으로 친구를 만나면 친구가 피부 뭐 했어?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미간이 사람들이 주름이 많아요. 그리고 여기가 좀 꺼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요 셀라비브의 바이탈라이징 세럼을 쓰시게 되면 너무 좋습니다. 원래 코 밑 옆으로 양옆으로 요 팔자주름도 되게 사람들 신경 많이 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팔자주름이 굉장히 얼굴에는 좋답니다. 아무나 생기는 게 아니래요. 뭐 돈을 부른다나? 막 이런. 할렐루야. 농담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여기 미간은 좀 잘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외선 차단 너무 중요하잖아요. 너무 중요한데 유산화에도 자외선 차단제가 있습니다. 안 좋은 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천연 물질로 자외선 차단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고 보습을 잘 잡아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름 개선에도 도움되는 원료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데이로션은 액상 제형이기 때문에 굉장히 묽고요. 아이들이 발라줬을 때 굉장히 좋습니다. 좀 텁텁함이 없다라고 해야 될까요? 말끔하게 잘 발리고 백탁 현상 없어요. 그리고 데이크림은 건조하신 분들이 바르시면 좋은데 약간 끈적입니다. 그래서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더운데 끈적이는 것까지 하게 되면은 좀 그렇다 이러시는 분 계신데, 그러면 그냥 요걸로 골라서 쓰시면 되고요. 얘가 너무 끈적이시는 분은 뒤에 말씀드리는 오일하고 살짝 섞어서 바르시면 피부 화장도 너무 잘 먹고요. 보습력이 하루 종일 가니까 훨씬 좋아요. 여러분 아시죠? 보습이 떨어지면 또 피부가 잘 타기도 하고 멜라닌 색소가 잘 생성되거든요. 근데 보습을 잘 해주시면 그런 것도 막아줄 수 있어서 좋아요. 근데 프로텍티브 데이 크림에다가 이따 보여드릴 요 오일을 섞으시면 훨씬 좋아요. 그래서 이걸로 하시게 되면 좋은데, 데이 크림 같은 경우에는 눈가 가까이 바르시게 되면 어떤 하나의 원료 때문에 눈가가 좀 따갑다고 느껴지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눈가까지는 바르시면 안 되고 광대뼈까지만 발라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 바르고 나서 바로 눈 비비시면 안 돼요. 눈이 따갑습니다. 그래서 요거보다는 아이들하고 쓰실 때는 데이 로션이 훨씬 좋아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항산화제, 보습 성분, 그 다음에 기미, 주근깨 이런 거 막아줄 수 있는 성분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말로우꽃 추출물이 사실은 자외선 차단제, 천연 자외선 차단제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면 이 추출물 자체가 자외선을 반사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천연 성분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자외선 차단제에는 말로우꽃 추출물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유산화에서 미국에만 아직, 한국은 없고 미국에만 있는 게 있죠. 미네랄 프로텍티브 크림 SPF 30. 요거 아주 놀랍더라고요. 사실은요, 다른 회사에도 이 아연을 넣어가지고 산화 아연이라고 하는 요걸 넣어서 그 자외선 차단제가 많이 나오고 있긴 했었어요. 그런데 유산화는 요번에 나온 건데요. 역시 기술력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HEV라고 하는 이 블루라이트까지 꼭 막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거는 갖고 있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은. 근데 유산화에서 새로 나온 자외선 차단제는 요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화 아연이 들어가 있는 요것들은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를 확실하게 반사합니다. 그래서 자외선 차단, 뭐 UVA, 뭐 UAB, 뭐 이렇게 두 가지 종류잖아요. 두 가지 종류 다 차단을 잘 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드름 피부가 자외선 차단제를 잘 안 발라요. 화학 성분이기도 하고 자극이 되기도 하고 끈적이는 경우가 많아서 모공을 더 막는다 이래갖고 안 바르는 경우가 있는데, 여드름 피부도 바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산화 아연 자체가 원래는 기저귀 발진이라든지 여드름 여드름 그로 인해서 생긴 상처 이런 것들을 치료하는 데 쓰인 연고에도 들어가거든요. 그런 성분이기 때문에 이 성분 자체가 자외선 차단도 잘하고요. 피부 트러블 이미 난 것도 개선을 시켜주는데 너무 좋고, 누구나 써도 돼요. 누구나 써도 되는 아주 안전한 원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쓰시면 기존에 나와 있는 것도 좋긴 한데요. 사실은 요게 훨씬 더 좋더라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왜냐면 자외선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막아줘야 되는데, 요 두 가지는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은 사실은 자외선 차단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그리고 열감을 날려주는 역할을 못하는데, 요번에 나온 거는 피부 열감도 내려주기도 하고 면역 기능도 높여주고, 그리고 이 아연 자체가, 산화 아연 자체가 굉장히 염증 제거에 또 좋은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 지금 바이러스 막 이런 것 때문에 피부에 안 좋은 거가 묻으면 사멸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는 원료가 있으면 좋거든요. 근데 그런 기능을 할 수 있어요, 이 산화 아연이. 그래서 이왕이면 새로 나온 걸로 쓰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여기 안에도 당연히 항산화제 들어가 있습니다. 올리브 추출물 들어가 있고요. 너무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거하고 다르게 용량이 엄청 좋아요. 50ml. 좋습니다. 쓰기도 좋고 가격대도 이 정도면 훌륭해요. 다른 거 보시면 되게 이건 이제 뉴트리지나 이런 거 있죠. 뉴트리지나 막 이렇게 선전하는 거 옛날에 있었잖아요. 이거랑 비교해도 가격 대비 가격은 훨씬 합리적인데 기능은 너무 좋은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 클렌징도 세 가지 제품이지만 이렇게 프로텍티브도 선크림도 세 가지라서 골라서 쓰실 수 있어요. 근데 이왕이면 최근에 나온 걸로 쓰시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러면서 이렇게 셀라비브 쓰실 때 레디언트 페이셜 오일, 여러분 요거 새로 나온 거잖아요. 이렇게 페이셜 오일이 되게 각광을 받고 있어요. 천연 유래 성분이라고 해서 더 좋아하기도 하고, 이 피부 보호막하고 거의 개기름이라고 하죠, 저희가. 그 개기름이 많으면 많을수록 피부 노화가 잘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주름도 잘 안 생기고. 그래서 이 오일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특히 40대 이후는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쓰고 싶어 하시는데, 저희가 98%잖아요. 식물성 오일이. 다른 데도 있어요. 어디냐면 클라린스라고 하는 데도 이런 페이셜 오일이 있습니다. 거기도 98%, 96%라고 되어 있는데, 뭐가 다르냐면 저희는 향료라든지 천연 착색료가 들어가 있지 않고 순수하게 오일이에요. 다른 데는 색깔을 넣은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유산화는 그러지 않고 순수하게 오일 성분이기도 하고, 순하고 민트 같은 그런 자극이 되는 성분을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쓰시게 되면은 흡수가 되게 빠르고요. 끈적이지 않고, 그리고 어떤 화장품하고 섞어서 쓰시더라도 흡수력을 높였기 때문에 굉장히 피부 보호막을 더 강화시키는 데 또 역할을 잘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두루두루 약방의 감초처럼 여기저기 섞어서 쓰셔도 돼요. 저희가 파운데이션 쓰실 때도 얘를 조금, 아주 반방울 아니면 한 방울 정도만 섞어가지고 쓰셔도 굉장히 촉촉하기도 하지만 화장이 잘 먹고요. 잘 지워지지 않아요.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손에 남은 거는 머리 끝에 발라주시면 뭐가 있냐면, 머리가 잘 갈라지시는 분한테 굉장히 좋고, 향이 일단 있어서, 특별히 향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바디 미스트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걸 대체해서 쓰실 수도 있어서 여러모로 진짜 잘 쓰이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보습의 힘, 이걸로 개선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여서, 피부가 수분 손실을 막아주는 데 있어서 오일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끈적여서 사실 안 쓰는데 요거는 끈적이지 않아요. 매끈합니다. 나이트 젤도 있는데요. 나이트 젤은
저희가 보면은 얘가 건조하신 분이 아니라 일반 분이 쓰시라고 되어 있고, 크림은 건조하신 분이 쓰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특별히 구분 없이 저는 젤과 크림을 좀 섞어서 쓰거든요. 요번에 강의하시는 분도 얘기했지만 나이트 젤 4번, 그 다음에 리바이탈라이징 세럼 4번 이렇게 섞어가지고 수분팩으로 쓰시게 되면 아침에 엄청 뭐라고 해야 되죠? 아무튼 느낌이 너무 좋아요. 한번 해보세요. 근데 너무 더운 날 있죠. 습하고 더운 날은 나이트 젤만 충분히 바르고 저는 8번 펌핑해서 목까지 싹 다 바르거든요. 그렇게 하고 주무시게 되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부가 정말 이렇게 촉촉하고 탱탱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애기들 피부 같은 느낌을 갖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이트 젤은 좀 덥고 습하고 쨍할 때, 이럴 때 쓰시면 너무 좋고, 여드름 피부가 쓰면 좋습니다. 요것도 이 발림성도 너무 좋지만 촉감이 너무 좋아요. 근데 여드름 피부도 T존은 여드름 피부인데 볼은 건조하고 이렇게 복합성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여드름 피부니까 이런 보습제를 안 써요. 그럼 더 악화되거든요. 나이트 젤 괜찮습니다. 그래서 폼 클렌저 있죠? 그거 쓰시면서 그 다음에 퍼펙팅 토너 그리고 나이트 젤 이렇게 쓰시면 여드름 피부는 너무 좋아지고, 거기에 덧붙여서 영양제를 추천한다고 하면 뭐가 있냐면 헬스팩과 그 다음에 엔자임을 추천을 해드려요.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소화기 계통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화기 계통도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드름이 있으신 분들은 화장품을 잘 바꾸려고 하지도 않지만 안 쓰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씻어주는 거, 잘 씻어주는 거, 그리고 필요한 보습 해줘야 되는 거고, 당연히 항산화제 써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골고루 충분히 갖추고 있어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나이트 크림은 여기 안에 진주가루가 포함되어 있어서요. 건조하신 분들 플러스 그 다음에 기미나 주근깨가 있으신 분들 쓰시게 되면 피부가 훨씬 더 톤이 밝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요런 끈끈함이 싫다 하시는 분들은 미백 제품인데 보습까지 잡아주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제가 추천드리는 게 바로 요거예요. 루미너스 모이스처 크림. 요거는 사용감도 나이트 젤처럼 가볍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C, 스쿼알렌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서 미백 기능도 너무 잘하기 때문에 얘를 좀 추천을 해드리고, 특히나 어르신 분들은 약간 미끄덩거리는 걸 좋아하세요. 옛날 동동 구루무 막 이러면서 이런 형태예요. 요게 모이스처 크림이 양도 충분히 있고, 그래서 요거 추천을 많이 해드립니다. 저는. 그래서 보시면 다음 거가 이제 모공 케어, 각질 케어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 신체 중에 가장 큰 피부는 체온 유지를 한다고 했어요. 체온 유지를 하려고 하면은 모공이 막히면 안 돼요. 모공이 막히면 안 돼요. 그리고 영양 성분이 잘 전달이 되려고 해도 모공이 막히면 안 됩니다. 피부 각질이 잘 떨어져야 되는 거죠. 죽은 것도 잘 떨어지려고 하면 이런 각질 제거가 잘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에 있어서 인위적으로 저희가 쓸 수 있는 게 각질 제거제인데, 유산화에서 나온 이 각질 제거제 참숯가루씩 들어가 있어서 항염 작용합니다. 항염. 그리고 흡착력이 좋기도 하지만 항염 작용해서 피부에 안 좋은, 뭐 옛날에 모낭충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피부에 사는 벌레잖아요. 그런 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있는 사람들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잘 죽이는 그런 성분이에요. 그리고 잘 각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플라스틱 성분 같은 게 들어가 있는데, 곤약 뿌리에서 추출한 입자로 부드럽게 그리고 환경 오염 없는 그런 걸로 각질 제거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보습 잡아주면서 항산화 효과까지 있는 거 성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 마스크 하루에 한 번은 너무 심하지만 한 달에 2번이나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보습 케어를 좀 해주시면 훨씬 더 피부 개선에 도움이 되고 동안을 유지하시는 데 도움이 돼요. 그리고 유산화에서는 미백 기능을 갖고 있는 제품을 따로 라인을 갖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요즘 시대에 꼭 필요한 거 미백 기능 그리고 탄력 기능이 필요하다. 거기에 맞춰준 건데, 보통 다른 회사에 나와 있는 미백 기능 제품은 밤에만 바르도록 되어 있어요. 그건 비타민C 종류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낮에는 산화가 잘 되니까 못 바르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유산화는
특별한 기술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낮과 밤 상관없이 아무 때나 바르셔도 되고요. 실제로 바르셨을 때 피부 개선, 그리고 이렇게 색소 침착이 연해지는 거를 즉각적으로 느끼실 수가 있어요. 브라이트닝 다크스팟 코렉터는 실제로 진해진 부분에다 이걸 바르시게 되면 굉장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4주 안에 좋아집니다. 진짜로. 저는 제가 피부 색소 침착이 심했던 사람이라서 이런 차이를 좀 잘 느끼거든요. 근데 얘가 그런 역할을 너무 잘하더라고요. 너무 사랑하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요즘같이 햇볕 뜨거울 때는 갖고 다니면서 아무 때나 수시로 바르거든요. 진한 부분에만 바르셔야 돼요. 동일하게 다 바르시면 전체가 피부 전체 톤이 다 밝아지니까 진한 데는 계속 진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미백 집중 케어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전체적인 거를 다스리려고 하면 브라이트닝 라이트 컴플렉션 세럼을 쓰시거나 요 모이스처 크림을 쓰시거나 하시면 돼요. 낮과 밤 다 쓰셔도 되고요. 내가 피부가 반짝반짝 해주는 데 있어서는 이 라이트 컴플렉션 세럼이 진짜 짱이에요. 바이탈 라이징 세럼과 컴플렉션 세럼은 스킨 바르고 나서 얘 바르면 이마부터 턱선까지 완전 어떻게 너무 반짝거려갖고 깜짝 놀라요. 이마가 또 반짝이면 그렇게 좋답니다, 여러분. 이마가 반짝이면은 사람들이 봤을 때 굉장히 환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너무 좋대요. 근데 자체적으로 억지로 만든 반짝임이 아니라 수분감이 충분해서 반짝이는 걸 보여줄 수가 있어요. 여기 안에도 보습 잡아주죠. 항산화제 충분하죠. 미백 기능 들어가 있는 감촉뿌리 이런 것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산화 화장품 보시게 되면 아까 찝어드린 거 뭐죠? 항산화제 많이 들어가 있다. 보습 성분 많이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주름 개선, 미백 기능을 할 수 있는 원료 충분하게 들어가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화이트 마스크 시트는 특별히 오늘 되게 밖에 오래 나갔다 있어서 이미 탔어. 난리 났어. 얼굴 화끈거리고 막 이래요. 그러면 그때 쓰시면 돼요. 그냥 하루에 싹 다 잡아줄 수 있어요. 아이들은 오후 10시부터 그 다음날 2시까지, 새벽 2시까지 피부 재생을 싹 맞춘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자고 일어나면 뽀얗죠. 어른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화끈거리는 그날을 그냥 보내게 되면은 난리 납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갖고 계시다가 쓰시게 되면 급방하게 쓰시게 되면 좋아요. 제 얼굴 좀 보여드릴게요. 셀라비브를 만나기 전입니다. 영양제만 먹을 때예요. 영양제 먹기 전에는 더 심했는데 그 사진은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먹기 전이고 영양제만 먹으면서도 피부톤이 훨씬 밝아졌어요. 그러나 여기 보시면 화장한 거거든요. 여기 주근깨 보이시죠? 주근깨 이런 데는 얼룩덜룩한 거 보이시죠? 이렇게 요랬어요. 시간이 지나서 이건 완전 옛날 거. 네, 보시면 다르죠. 얘도 화장을 했을 때거든요. 지금 화장했을 때. 아시다시피 저는 앱을 안 씁니다. 앱을 안 쓰는데 확실히 달라졌죠. 매끈하기도 하고 생기가 있다라는 거 느껴지실 거예요. 이렇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셀라비브를 써서 얼굴이 달라졌어요. 얼굴이 달라졌다, 예뻐졌다, 이걸로 말하기는 좀 그렇고, 뭐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분위기도 되게 달라졌고요. 그 다음에 재정도 되게 달라졌습니다. 다른 화장품 썼을 때는 잡티도 안 없어졌고요, 사실은. 근데 지울 수도 있죠. 그런데 돈만 썼지 돈을 번 적은 한 번도 없고, 누가 물어봐도 미안할 정도로 비싼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 유산화는 제 잡티도 없애주고 수분도 채워주고 잔고도 채워주는 신통방통한 아이였어요. 그래서 화장품이 그냥 화장품이 아니다. 영양제다. 라는 생각 하게 됐고, 유산화가 정말 시대에 맞는 제대로 된 거를 정말 만들어내고 있구나. 가격 비교 불가, 기능 비교 불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좋은 선택을 하셨으니까 잘 써보시고, 쓰는 거는 유산화 이거 찾아보시면 사용 방법 되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사용을 또 잘 하시게 되면 극대화된 효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들어보시니까 유산화 영양제 전문회사 맞나요? 맞죠. 맞아요. 화장품도 영양제로, 영양 공급, 항산화제 공급, 이렇게 해서 이런 원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잘 만든, 제대로 된 제품 만났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또 다 얼굴이 사라졌네. 잠깐만요.